예, 2교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1교시에는 기본적으로 constraint layout이 어떤 것이다 라는 설명 정도였다라면요, 이번에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예제를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을 지어놓기를 상위 요소 포지셔닝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위젯이 바라봤을 때, 이 A라는 뷰가 바라봤을 때 자신의 상위는 분명히 레이아웃 계층일 거예요. 그쵸? 레이아웃을 상위 부모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 보기의 측면에서 볼 때 레이아웃에 대응하는 가장자리로 제한을 하겠다, 즉 컨스트레인트를 하겠다, 즉 좌측면은 이 위젯의 상위 위젯인 레이아웃의 면과 컨스트레인트, 제약을 걸겠다 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자리까지 드래그해서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셨죠? 예. 이때 이 부분은 얼마만큼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여백을 이용을 해서 마진을 줬죠. 마진 값에 의해서 그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포지셔닝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시 샘플로 돌아와서 버튼을 하나 더 배치해 볼까요? 버튼을 배치를 해서요, 이 버튼을 사이드 쪽을 잡고 부모인 상위 요소의 면에 대면은, 자, 지금은 24라는 것이 마진이 적용이 됐어요. 그 이유는 상단의 디폴트 마진 부분을 아까 우리가 지정을 할 때 24로 줬던 거 기억나시죠? 24로 되어 있으면은 24만큼 떨어져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상위 요소와 연결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당연히 상단부와 연결하겠다, 아니면 하단부와 연결하겠다 라고 한다면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는 상위 요소 포지셔닝 이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위치의 순서를 지정하는 것, 즉 A와 B와 C 어떻게 순서를, 버튼 위젯들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 위젯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냐 보다는 B가 A에 연결되고 C가 A에 연결되겠다, 이렇게 제한을 거는 겁니다. C는 A 하단에 있겠다, B는 A의 우측에 있겠다 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B 같은 경우, 여기서 주의사항은 B 같은 경우에 A의 우측에 존재하지만 상하에 대한 제약을 주지 않았죠. 이 얘기는 위아래로는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B는. C도 A의 하단에 있다라고만 했지 좌우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하지 않았죠. 얘도 C도 좌우로는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실습 부분으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위치해 있고, 다시 또 다른 위젯 버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놔서 오면서 이 버튼을 좌측면을, 사이드를 좌측에 있는 버튼의 우측면과 연결을 하면은 이 버튼은 우측에 존재한다. 자, 이때 위아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아래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다른 버튼을 하나 더 위치하고 버튼의 상단을 이 버튼의 하단과 연결을 하면은 좌우로는 얼마든지 이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화면을 캡처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스템이 조금 성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번쩍번쩍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PC에서 영상 녹화 없이 그냥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잘 진행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 일단은 현재 상태에 있는 것들을 셀렉트 올해서요. 그 전에 한번 XML을 좀 볼까요?
XML을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들이 우리가 직접 저장을 못하고, 그러니까 편집을 하는 것보다는 뷰상에서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중에 설명이 될 텐데요. 보면요, 마지막에 추가했던 버튼을 보겠습니다. 에 보면은 자신의 아이디가 있고요. 에 보니까 앱하고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탑을, 이 버튼의 탑을 to bottom of, 즉 어떠한 위젯, 즉 4번 위젯에 요 버튼이 되겠죠. 요 버튼 위젯의 아래쪽에 연결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속성들이 직접 편집하시기에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많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UI적에서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수정은 XML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 실습, 여러분들도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정렬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렬이라고 해서요, 보시면은 좌우는 좌우끼리 연결이 가능하죠. 연결이 가능한데 B와 A에 있는 것을 양쪽 다 왼쪽 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연결선이 바깥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쪽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글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좌측면에 연결하고 우측면에 연결해서 얘는 좌우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얘 보시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면을 오른쪽 면하고 연결해야 된다 로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왼쪽을 오른쪽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왼쪽을 왼쪽 면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으로 다시 보여드리면요, 여기 읽어보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젯들을 디자인으로 보고요, 너무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전부 다 지워 보겠습니다. 새로운 버튼을 2개 배치해 볼게요. 자, 2개 배치를 하고, 자, 이 버튼은 상단부를 부모인 상위와 연결을 하고요, 또 좌측의 상위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좌측면에 연결을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24가 떨어진 상태가 만들어지는 경우고요. 이거를 이동을 해 보시면요, 같은 면에 놨을 때는 바깥쪽으로 연결해서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면이 맞아서 정렬이 일어나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점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나가냐. 여기 보면은 레이아웃 마진 레프트라고 해서 36이라는 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36이라는 값이 지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대한 것은 설명이 됐지만 수직의 위치에 대한 설정, 즉 제약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 부분은 상위와 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진을 이용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아래쪽을 연결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도 실습할 때 연결되어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제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부를 상위의 바텀 부분, 아래 부분과 연결을 하면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직접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확인하셔서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용해서 연결 사이드 메뉴를 이용해서 정렬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요번에는 기준선 정렬입니다. 아까 우리 했던 거죠.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텍스트들끼리 정렬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텍스트를 이용해서 정렬을 수행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시면은 위젯을 하나 더 배치하겠습니다. 이게 꼭 버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오른쪽 버튼 Show Baseline, 베이스라인을 잡고 다른 위젯의 베이스라인과 연결을 하면 좌우에 대한 이쪽 컨텐츠 텍스트 안쪽에 있는 것과 정렬이 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버티컬적인 정렬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하시려고 하면은 베이스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좌우로만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거 확인되시죠? 이 부분을 드래그, 이 위젯을 잡고 드래그해서 아래로 이동을 하려고 해도 아래로는 이동이 되지 않고 좌우로만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위젯을 차이점을 보면은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이건 베이스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얘가 베이스라인으로 이쪽을 연결한 거지. 이 텍스트를 연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위젯과 이 위젯은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사이즈 핸들 말고 사이드 핸들이 두 번째 버튼은 좌우만 존재를 하고 상하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은 요거 show hide baseline 해가지고 숨기면은 베이스라인을 숨길 수도 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숨어지지 않겠죠. show baseline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이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것도 우측과 연결을 해 놓게 되면은 자, 어디에 있을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마진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 모든 constraint 이 부분에 제약이 오류 없이 사라지고 또 각각의 배치에 있는 레이아웃 안쪽에 있는 위젯들이 오류가 없어지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내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워닝을 주기를 위에 올라가는 글씨가 그냥 다이렉트로 하드코딩 직접 편집을 했는데 그러지 마라. 예. 리소스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도록 해라. 우리 스트링 리소스 편집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언급을 해드렸죠. 지난 학기에. 예. 문자에를. 이게 만약에 배포하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스트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번째 위젯은, 아니, 모든 위젯들을 좀 지워볼까요? 전체를 다 all 해서 딜리트 지우겠습니다. 아까 부모에 해당되는 상위 위젯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툴바에서 보시면은 add vertical, horizontal guideline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요, add vertical을 하면은 이렇게 수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가이드라인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이동이 가능해요. 일단은 위치를 이동을 할 텐데 24로 그냥 기본 디폴트의 24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위젯 버튼을 하나 배치를 하겠습니다. 배치를 하고요. 기존에는 상위 레이아웃의 좌측면을 맞추어라 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 가이드라인까지만 연결을 수행을 하면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또 당연하게 이것도 가능하겠죠. add horizontal guideline, 그러면 수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몇 개를 놔도 괜찮아요. 자, 다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하나 더 호리젠탈을 놓게 되면은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상단, 하단에 지금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위젯의
상단부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하단부에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은 가이드라인에서 add vertical barrier라는 게 있는데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띡 넣으면요, 화면상에서 보여지지 않는 지금 상태에서는요, 이 우측면에서요, 이렇게 내 귀퉁이에 호리젠탈 베리어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모서리 부분, 이런 면 부분에 어떠한 방어벽 같은, 장벽 같은 게 딱 만들어져서 그 안쪽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베리어를 2개, 장벽을 2개 만들어 놨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습 문제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오셔서요, 이렇게 사용하고 마지막에 있는 add group이라는 게 있습니다. add group을 한번 넣어볼게요. add group을 추가하시면은 이쪽에 현재 component tree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그룹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 게 확인되십니다. 이 자체는 그 자체가 위젯이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위젯이 아니라 특정한 위젯들을 그룹핑할 수 있다. 마치 레이아웃에 포장을 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다가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하나 좀 더 넣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놓고요, 얘는 위쪽과 연결을, 얘는 왼쪽 가이드라인과 연결해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버튼과 방금 맡은 버튼을 2개를 선택하셨어요. 컨트롤 하고 클릭하면 되겠죠? 하고 그룹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 그룹 안에 버튼 10과 11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룹핑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XML을 확인해 보시면요, XML에 보시면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까 장벽 베리어 집어넣은 거 말고요, 아래쪽에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룹에 보면 constraint referenced id 그래서 버튼 11, 버튼 10에 해당되는 것을 이 하나의 그룹으로 쌓아 놓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그룹을 뭐의 역할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요, 그룹은 말 그대로 그룹핑을 해서 화면에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즉 show, hide 시킬 때, 비지빌리티 속성을 적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룹핑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constraint layout은 직접 다이렉트로 XML을 편집하려고 들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 모습을 만들고 XML에서 편집을 해나가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드로이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부터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기술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이 constraint layout도 역시 굉장히 많이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고급적인 UI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constraint set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set. 그룹이 아니고요. set. 그래서 그 set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기법과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모양으로 돌아오셔서요. 이렇게 되면은 이 위젯들은 어떠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위에 버튼의 우측면과 연결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땐 크기가 다를 때는 연결을 해서 정렬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실습, 아주 간단한 실습이었지만 4가지의 정렬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실습 문제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정렬까지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